법을 내 편으로 만들면 내가 돈 버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여쭤볼게요. 법이 누구 편이에요? 법이 정의로운 사람 편이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면 법이 돈이 많은 사람 편이다. 맞아? 틀려요? 아니면 가난하고 불쌍한 사람이 편이다. 돈은 가난하고 불쌍한 편이다. 돈이 많은 사람 편이다. 아니면 정의로운 사람 편이다. 이 법이 누구 편인 것 같아? 2번. 네? 2번? 돈이 많은 사람? 아니, 이게 여기서 여러분들 부동산을 투자하는 사람들이 여기서부터 틀리는 거야. 부동산은 법은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이야. 알고 이용하는 사람 편이야. 다시 말하면 자 보십시다. 가장 핵심적인 게 이런 얘기야. 보면 아까 내가 부동산은 사용의 권한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건물을 짓는 방법이야. 제가 토지개발 강의할 때 몇 년 전입니다. 한 7, 8년 전에 제가 강의를 하고 땅을 보는 방법, 개발의 허가 받고 인허가 받는 방법, 인허가 받을 수 있는 어떻게 되나 쭉 설명을 하다 보니까 그분이 이제 강의를 처음 들었다가 10분 쉬는 시간에 저한테 잠깐 와갖고 교수님 제가 진작에 이런 강의를 들었어야 되는데 이런 강의를 안 듣고 못 모르고 제가 이 땅을 하나 샀거든요. 이 땅 어떤지 한번 봐주실래요? 하고 보여주더라고. 그래서 내가 쉬는 시간에 잠깐 검토해 봤어요. 그 땅은 농사를 짓거나 나무를 심을 수 있지 건물 인허가는 받을 수 없는 뭐만 할 수 있다? 농사는 지을 수 있고 나무는 심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농사를 지을 수 있고 나무를 심을 수 있는 게 땅에다가 심는 거야? 흙에다가 심는 거야? 그러니까 그분은 나한테다가 내가 이런 땅 샀는데 어떤가 봐주세요 하는데 내가 보니까 자기는 땅을 샀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보니까 땅을 사지 않고 흙을 사놓고 땅을 샀다고 착각하는 거야. 자기가 흙을 몇 억을 주고 사놓고도 아직도 땅 샀다고 생각하고 이 땅이 언제 돈이 될까 이 생각하고 있는 거야. 가장 기본이 뭐라 그랬죠? 어떤 땅에 인허가를 받으려는 기본이 뭐라 그랬죠? 진입도로.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 제가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라고 했지 건축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라고 얘기하지 않은 거예요. 지금 무슨 뭐 없다? 지적법상 도로가 없는 맹지라고 얘기했죠. 그러면 어떤 땅을 인허가를 받을 때 지적법상 도로는 없어도 건축법상 도로만 있으면 인허가를 받을 수 있는데 이 인허가를 받을 때 다른 사람의 땅이면은 사용 승낙을 받아와라 이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내가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땅을 땅 주인한테 가서 인허가를 받으려고 하면 그 사람이 몇 천만 원 달라고 할 수도 있고 몇 억을 달라고 할 수도 있죠. 또 얼마를 준다고 해도 안 한다고 할 수도 있죠. 그런 땅이 돈이 될 것 같아 안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격이 떨어지는데 땅 주인이 사용 승낙을 받더라든지 네가 내 땅을 사용하려면 돈을 내라라고 하는 것은 어디에 있냐면 민법에 있는 겁니다. 어디에 있다고요? 민법에서. 왜? 대한민국은 자유민주주의 국가니까 개인의 재산을 보호해 주다 그러니까 남의 땅을 사용하면 당연히 돈도 줘야 되고 그 사람이 사용 못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그거는 민법에 있는 겁니다. 건축법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으려면은 시장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내가 건물을 지으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내가 어떤 땅에 건축 허가를 받으면 다음에 허가도 같이 받은 것으로 본다. 거기에 뭐냐면 내가 건축 허가를 받으면 상수도를 연결시켜야 되죠. 상수도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왜? 내가 수도과에 가갖고 내가 집을 지었으니까 수도 연결시켜 주십시오 하게끔 되면 남의 땅을 들어가서 하게끔 되면 수도를 남의 땅을 이용해서 수도 놔줘 안 놔줘요? 안 놔줄 거 아닙니까? 근데 건축 인허가를 받으면은 남의 땅을 사용승낙을 받지 않고도 상수도 연결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따로 수도를 놓을 때 따로 상수도
땅 주인의 사용수를 받고 수도를 놓을 수 있다. 농지면 농지 전용 허가를 받은 걸로 본다. 개발의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근데 또 하나 여기 있는 게 뭐가 있냐면은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에 다른 사람의 도로를 이용해서 건축 허가를 받았다면은 현황 도로는 사도 개설 허가로 받은 것으로 본다도 있습니다. 즉 다시 말하면 내가 어떤 땅을 가지고 내가 이 땅의 땅 주인의 사용수를 받아야 되냐 안 받아야 되냐는 민법을 가지고 얘기를 하면은 사용수를 받아야 되고 돈 줘야 되고 땅 주인이 막을 수도 있어요. 근데 건축법을 갖고 얘기하면 사도 개설 허가로 받은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사도법에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땅은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내가 어떤 땅을 낙찰을 받았는데 샀는데 그 앞에 다른 사람의 땅을 이용해서 진입을 하는 거야. 그걸 내가 건물이 지어진 걸 샀다 이런 얘기예요. 건물이 지어진 걸 샀더니 그 앞에 땅 주인이 너 이제 사용하지 말고 막았어요. 막았을 때 민법에 의해서 주의토지통행권으로 소송을 하게끔 되면은 주의토지통행권은 지료를 줘라. 건축법에 의해서 판사님한테 나 건축허가를 받았을 때 건축법에는 여기 진입도로를 사도개설 허가로 받는 걸로 본다고 하더니 그러니까 이거는 사도대장에 올라가 있지 않아도 건축법에서 사도 아닙니까? 그리고 사도법에는 막거나 돈을 받을 수 없다고 얘기했으니까 나 막지도 못하고 돈을 못 받게 판사님이 해 주십시오 하고 요구를 변호사가 건축법에서도 요구를 했느냐 민법에서 요구를 했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는 거라는 얘기야. 다시 말하면 대한민국의 90%의 변호사들은 건축법을 몰라요. 민법이나 형사소송법은 알지만 그 때문에 그런 주장을 못하는 거예요. 왜? 그런 법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법이 누구 편이라고 그랬죠? 알고 사용하는 사람 편인 겁니다. 제가 지금 그러기 때문에 제가 맹지의 건축법상 도로 만드는 것부터 많은 사례를 가지고 설명해 주고 골라주고 다른 사람이 보기에는 맹지고 다른 사람 땅이기 때문에 49%까지 떨어진 것을 나는 사서 그걸 인허가를 받아서 막지 못하게끔 만듦으로써 정상적인 가격으로 팔 수 있게끔 만드는 것이 토지 투자의 비법이지 옛날처럼 사놓고 5년 10년 기다리는 투자하는 시대는 지금은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즉 이 얘기는 말하면 예전에는 사놓고 경자가 올라갈 때까지 기다렸다가 5년 10년 기다렸다가 파는데 지금은 1억짜리가 5천만 원까지 떨어졌는데 떨어진 것은 이유가 있기 때문에 떨어졌는데 그 이유를 법에 의해서 해결할 수 있을 때는 사는 거고 앞만 봐도 그건 해결할 방법이 없다고 할 때는 못 사는 겁니다. 안 사는 게 아니라 못 사는 겁니다.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오늘 이제 이 추천 물건을 오늘 강의하는 이 물건도 그런 물건 중에 하나입니다. 모든 법을 다 어울려 가지고 했던 사례입니다. 처음부터 잘 들어보십시오. 이거는 교재 없고 유튜브를 보고 어떤 분이 저한테다가 물어보러 오는 바람에 했던 건데 원칙적으로 보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한 30대 초반의 여자분이 상속을 받은 땅인데 상속을 받은 땅에 엄마의 건물이 있고 그 엄마의 그 건물이 옆집 땅을 침범을 했고 옆집 땅 주인이 네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철거하고 나가라 하는 것이 들어와서 거기서부터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하고 나한테 의뢰를 해서 제가 그때부터 도와주기 시작한 겁니다. 즉 이하면 내 땅이 내 건물이 다른 사람의 땅을 침범했고 여러분이 갖고 있는 땅에 다른 사람이 침범했으면 철거하고 나가라고 요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러면 그런 법도 있지만 반대로 내가 남의 땅을 20년 이상을 점유했다 그러면 그 땅 시효 취득에 의해서 내 걸로 내놔할 수도 있죠. 오늘 그 둘이 같이 붙으면 누가 이겨요? 쉽게 얘기할게요. 내 건물이
옆집 땅을 침범했어. 그러니까 옆집 땅에서 보면 다른 옆집 건물이 내 땅을 침범했어. 그러니까 땅 주인이 너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건물 철거하고 나가서 내 권리를 찾게 해달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게 있고, 건물 주인은 무슨 소리냐, 건물이 지어진 지가 30년이 넘었는데 너 다시 가만히 있었잖아. 그럼 취득시효에서 이거를 나한테 넘겨주는 게 맞잖아 하고 부딪히면 두 법이, 양쪽 법이 있으면 누가 이겨요? 자, 이게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 얘기 잘 들으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특수 경매를 공부할 때 이것도 가장 기본적인 거에 하나 들어가는 겁니다. 법정 지상권하고 지금 다른 얘기야 지금.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자, 이 땅에 이런 땅이 있는데 이 땅은 옆집 땅이고 우리 건물 주인 땅은 이 땅이에요. 이 땅인데 이렇게 뭐야? 침범한 거거든요. 자, 보시게끔 되면, 자, 여기 보면 요 땅은 옆집 땅이고 요 땅이 요 전부 다가 요만큼이 옆집 땅이고 우리 땅은 여기서 이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땅이 이만큼이 있고 남의 땅을 침범해서 집이 이만큼 지어진 겁니다. 거진다 침범했죠. 이게 거진다 침범한 겁니다. 보면. 그러니까 이게 보면 왜 그러냐면은 측량이 옛날엔 평편 측량을 했기 때문에 줄자 갖고 측량하기 때문에 옛날하고 지금하고 측량이 많이 다르다. 그러니까 한 그 73년도니까 지금 썼다는 50년 전에 진 거거든요. 50여 년 전에 짓다 보니까 위치도 많이 틀려서 대충 그냥 여긴가 보다 하고 지어다 보니까 이렇게 남의 땅을 많이 침범한 거예요. 보면. 그랬는데 여기가 여 옆에가 이게 천주교 재단이 있고 개인 땅인데 이 개인이 천주교 교인인 모양이야. 그리고 이 땅을 천주교에서 관리할 수 있게끔 권한을 넘겼어요. 권한을 넘기 때문에 등기부 등본까지는 옮기지 않았고 땅 주인인데 사용하는 걸 모조했기 때문에 이 천주교에서 여기다가 병원하고 뭐를 지으려고 그 농지 전용 허가를 받으려고 신청을 했더니 네 땅에 이렇게 불법 건축물이 있다. 그러니까 이런 허가를 받으려면 불법 건축물을 철거해라. 하다 보니까 이쪽이 천주교 재단에서 이 건물 주인을 찾아가지고 건물 주인 등기부 등본을 찾아가지고 그냥 그 천주교 재단이다 보니까 소송을 바로 한 것이 아니라 내용 증명을 보냈어. 이런 것이 있는데 내 땅이 침범돼 있다. 이렇게 보니까 당신의 건물을 철거하고 나가주십시오. 이렇게 내용 증명을 보냈는데 내용 증명 보낸 걸 보고 제가 판단한 겁니다. 자, 보십시오. 여기 보면 내용 증명 보낸 겁니다. 무단점용 토지 명도 요청. 여기다 보면 뭐라고 했죠? 재단법인 천주교구 천주교교회 유지재단 이렇게 돼 있죠. 수신인 누구 이렇게 돼 갖고 보면, 자, 우리 토지와 연접한 충무충주시 호암동 52 과수원 누굴무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어 우리 토지를 무단으로 점용하고 있습니다. 일반 건축물 대사상, 토지 대장, 등기상 전문 등 등기상을 수동을 통하여 하는 결과 누구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이렇게 됐으니까 이거를 좀 철거하고 나가주십시오 하는 걸 받다 보니까 이제 이런 분들은 그 경매나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없다 보니까 요즘 세대다 보니까 유튜브를 봤나 봐요. 유튜브에 제가 이런 거 저런 거 많이 설명을 하고 유튜브에 이제 짤막짤막하게 올린 게 있다 보니까 저한테 연락이 와서 이걸 좀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근데 제가 한번 판단해 봤습니다. 제가 판단해 보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우리 땅이고 여기는 천주교 땅이잖아요. 근데 여기 이렇게 보시면 현황도로가 있죠. 여기 현황도로가 있잖아요. 그러면 내가 여기 집이 넘어가 있으니까 이 현황도로를 통해서 이 집까지 우리 걸로 이렇게 만들어 보면 맹지에서 도로가 있는 땅이 되는 거야. 근데 건물을 철거해버리면 그게 간단하게 끝나요. 그렇잖아요. 철거하면 끝나는, 건물 철거하고 끝나게끔 되면 이 땅은 완전히 이 도로와 멀기 때문에 이거는 맹지가 돼버리는 건데, 여긴 지목이 이 도로가 아니고 이게 뭐예요? 유지예요. 유지고 이 땅에 내가 봤더니 등기부 등본을 떼봤더니 충주시 땅이더라고요. 그랬을 때 제가 보면 여기서 건축허가를 받았죠. 건축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거를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우리 그 나한테다가 이제 그 유튜브를 보고 물어보는 사람한테다가 뭐 제가 돈을 받고 설명해 주는 건 이런 건 없고 제가 그냥 얘기를 했어요. 여기에 건축 허가를 받았다는 얘기는 이것이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았다는 뜻이다. 그러니까 이걸 절대 허물지 말아야 되고 이 건물이 있는 땅을 우리 걸로 만들어야지 여기 진입도로가 간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뭐 철거해달라 그냥 바로 철거해주면 그냥 한 500만 원인지 얼마 주면 한 달 끝나는 건데 그러지 말고 이 땅을 살리기 위해서는 이 건물을 철거하지 말고 끝까지 버텨서 이 땅을 우리 걸로 만들자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 걸로 만들자. 그랬더니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길래 변호사한테다가 소송을 맡겨가지고 이거를 취득시효에서 우리 걸로 해달라고 소장을 넣자. 그러면 자 아까 얘기했죠. 천주교에서는 내 땅을 침범했으니까 건물 철거하라고 나왔죠. 근데 우리는 지금 뭘 하고 있죠? 취득시효에서 이게 1973년도에 집이 졌었으니까 지금 50년 됐으니까 이거 취득시효에서 우리 걸로 만들어 달라 이런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여기서 취득시효는 보면 등기함으로써 내게 되는 것이 등기하기 전에 내게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송해봐야 상대편이 철거하라고 하기 전에 이 땅이 우리가 50년 전서부터 쓰고 있었으니까 우리가 먼저 소송을 해서 취득시효에서 이 땅을 우리한테 넘겨달라 해서 판사님이 판결을 내려주면 우리 이 땅을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만 상대편이 먼저 철거하라고 했을 때는 우리는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왜? 무사평원을 하겠는데 철거하고 나가라는데 그 무사평원이 아니잖아요. 조건이 그러니까 취득시효는 조건이 무사평원이라는 얘기예요. 그런데 내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죠. 우리 그 유튜브를 보신 분에게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것은 취득시효로 우리가 이걸 가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로 우리가 한다고 응대를 하고 변호사를 시켜서 판사님한테다가 건물을 철거하기가 어려우니까 건물이 필요한 만큼을 잘라서 우리한테 팔면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이 땅을 사겠습니다 해갖고 돈을 들여서 이 땅을 사라. 그렇게 해서 여기서 연결시켜서 진입도를 만들어 있는 땅으로 가자. 그러니까 처음부터 내가 취득시효에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소송을 해놓고 변호사를 시켜서 판사님한테도 그런 식으로 주장을 한번 해보면 이 땅을 사게끔 되면은 우리가 맹지에서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는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그 이유는 지목이 유지지만은 포장이 되어 있고 충주시기 거기 때문에 가능하고 여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건축 허가를 받았기 때문에 건축 허가를 받았을 때는 사도 개설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하는 것이 건축법에 있기 때문에 이거는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받을 수 있다. 이러다 보니까 유튜브를 들으신 분이 그 말이 참 맞네요. 그럼 한번 그렇게 했으니까 변호사 사무실에서 같이 만납시다 했고 변호사 사무실을 만나서 제가 변호사님들과 같이 설명했죠. 이거는 내가 취득시효에서 반드시 이기자는 것이 아니라 취득시효로 하자고 우리가 거꾸로 소송을 걸어놓고 먼저는 소송을 넣지 않고 내용증명만 보낸 겁니다. 우리가 취득시효에서 먼저 소송을 걸어놓고 거기서 원고와 피고가 만났을 때 집이 이렇게 넘어가 있고 사람이 살고 있는데 집을 철거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이 필요한 것만큼은 우리가 감정평가해서 우리가 사도록 하겠습니다 하고 판사님이 얘기하면은 그쪽에서도 좀 그렇게 이게 원고가 이렇게 얘기하는데 하겠냐고 물어보면은 여기서 개인이보다 보는다 뭐 개인이 아니고 여기는 어디죠? 천주교 재단이죠. 천주교 재단에서 끝까지 이거 허물라고 애쓰지 않겠죠. 천주교 재단에서는 뭐냐면 이 안쪽으로 땅이 몇만 평이 돼요. 그러니까 이쪽 도로를 쓸 필요도 없고 자기네들은 큰 병원하고 학교 같은 걸 지으려고 하는데 여기 하나가 문제가 되다 보니까 철거해달라고 했던 것 뿐이라는 얘기야. 나는 그렇게 할 것 같다 그랬더니 변호사가 일리가 있고 그거 한번 해볼 만하다. 그러니까
수입료를 얼마를 주면 되냐니까 500만 원을 주십시오. 이기고 나면 다시 500만 원을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그런 계약합시다 해갖고 이제 소장을 낸 겁니다. 보면 소장을 냈죠. 우리 이제 법무법인 창천했고, 이 창천은 제가 이 변호사는 한 7, 8년 전에 알아가지고 건축법과 개발행 허가에 대한 건 전부 다 제가 변호사한테 자료를 다 줍니다. 그러면 그 자료를 가지고 전부 다 소송을 하게끔 되는데, 우리 다음 주가 부동산 소송이다 2 강의할 때에 제일 앞에가 맹지에 건축법상 도로 만들고 누가 막았고 뭐 한 거를 소송해서 판결을 받은 게 8개가 있거든요. 그 8개가 이 전부 다 제가 자료를 줘갖고 여기 이 창천에서 다 이겼던 그 실전 사례입니다. 도로. 그러니까 도로가 없던 도로를 정식 도로를 만들었던 그 사례가 이제 그 다음 주부터 강의하는 그 내용이 있는데, 그 변호사한테다가 제가 다 설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소송을 해달라고 했고 소장을 넣은 겁니다. 그래가지고 소장에 보게끔 되면 정부 취지 시효 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 절차를 이행하라. 그러니까 우리 땅만큼 넘겨줘라. 청구 원인 원고들은 소위 막 누배의 사전족들로 막 누배의 피고에 대한 점유 취득 시효 완성을 원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권들을 상속 개시일이 이른 2021년 10월 20일부터 상속자들입니다. 그래갖고 여기에 있는 건물 소유자이다 보니까 여기 건물이 침범한 거를 취득시효로 해달라고 소장을 넣고, 취득시효에 관한 것도 자세하게 설명을 했고, 취득시효가 내가가 아니라 나의 부모 먼저 주인이, 그러니까 부모가 아니라 먼저 주인서부터 그 건물이 주인이 몇 번 바뀌었다고 하더라도 그 취득시효는 그대로 연결이 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걸 이제 이렇게 설명했는데, 이거를 설명을 이렇게 하지 않아도 그 변호사들은 잘 알 수 있지만은 이거를 그러니까 판사님은 잘 알고 있겠지만은 이 소장이 판사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 상대편도 가죠. 그러니까 제가 보면 천주교에서도 우리가 시효 취득을 해서 이렇게 하고 나다 보니까 이게 시효 취득으로 진짜 50년이 됐으니까 시효 취득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제 막상 재판장에 가가지고는 우리 변호사가 거기에 우리 그 노인네가 이렇게 살면 있고 이 어려운 때에 그 건물을 철거하고 그 사람을 나가기 어렵다 보니까 우리 건물이 침범한 곳은 우리가 다시 감정평가해서 매입을 했으면 좋겠다고 저희들이 제안하는 겁니다. 하니까 판사님께서 천주교에서 나온 보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다 보니까 천주교에서도 그렇게 하도록 하시다고 합의가 돼버린 거예요. 그렇게 하십시다. 그러다 보니까 필요한 만큼 얼만큼이 침범되어 있는지 현황 측량을 해라 이렇게 돼서 측량이 판결이 난 거예요. 측량하라고. 그러다 보니까 여기 이제 유튜브로 들었던 분이 나한테다가 이제 와서 건물이 침범한 것만큼 측량을 해서 우리가 갖게 오게 됐는데, 측량을 우리 이제 어디를 잘라달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어디를 잘라달라고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가 잘 모르니까 그 기왕에 유튜브를 보고 도와주셨는데 한 번 더 좀 도와주시면 안 됩니까? 현장에 좀 한 번 좀 와주실 수 있습니까? 해갖고 현장에 가서 제가 이 자를 때에 저는 이제 했으니까 원칙인데 집이 원래 요만큼 있으니까 원래는 그 판사님이 집이 차지한 부분을 잘라라 이렇게 됐거든. 집을 차지하는 부분을 잘라라 하다 보니까 이렇게 자르든가 이렇게 됐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러지 말고 여기 진입도로 지적상 있죠. 있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해서 넉넉하게 이만큼 해서 어떻게 한다? 이만큼을 좀 측량하는 사람 보게 이렇게 좀 여기까지 좀 해주십시오. 그랬더니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드릴게요. 해가지고 이 진입도로 끝에서부터 이까지 이만큼을 다 잘라버린 겁니다. 우리는 이제 이 건물을 허물어도 이 도로는 그대로 건축법상 도로를 만들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이렇게 해서 측량을 해서 이제 결정이 나서 측량을 하고 자른 걸 가지고 감정평가사가 이제 감정을 해서 돈을 얼마를 지불하고 그다음에 이 땅만큼은 등기 이전을 해라 이렇게 판결이 났습니다. 감정 신청을 했죠.
감정 신청을 하고 감정의 목적해갖고 그 다음에 자른 평소에 이렇게 나왔죠. 감정하는 게 이것이 감정 가격이 얼마다. 우리가 우리 땅에 건물이 넘어온 건 요만큼이고 사실 이만큼 땅을 전부 다 우리가 사게끔 만드는 거예요. 보면. 여기 보면 지적층이 하나에서 이만큼을 자르다라고 다 나온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감정이 얼마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면적이 얼마고 면적 얼마라는 것에 감정에서 돈이 얼마다 하다 보니까 돈을 지불을 하고 화해 공개 결정 나왔죠. 보면 결정사항 연결된 사업인데 소유권 이자를 등기하고 이행받은 후에 3,180만 원을 지급하라. 그러니까 3,180만 원을 지급을 하고 우리가 땅을 넘겨받는 걸로 끝난 거 아니에요. 이제 이게 끝나지 않고 이때부터 내가 본격적으로 이 땅에 개입하게 된 계기가 여기서부터인 겁니다. 저는 전혀 이 땅을 하고 싶지 않았었는데 이렇게 한 건데, 자 뭐냐면은 지적과에다가 이 판결문을 가지고 잘라달라고 갔는데 지적과에서 못 잘라주겠다는 거예요. 왜 못 잘라주느냐? 지적법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건물이 있는 땅에 대지가 없이 자른 거는 못 잘라준다. 잘라주면 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서 땅이 300평이 있다고 가정합시다. 300평인데 건물을 진 거는 30평을 지었잖아요. 근데 땅은 300평이다 보니까 두 개, 세 개로 자를 수가 있죠. 자르는데 건물이 지어진 쪽을 연결시키는 도로가 없이 자르면 안 자르주게끔 돼 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리 판사님이 판결을 나 있다고 하더라도 지적법상에, 지적법에서 건물이 있는 땅에 도로가 없는 땅은 안 자르주겠대요. 못 자르주겠다. 그래서 제가 주장한 게 무슨 소리냐, 왜 도로가 없느냐, 여기 도로 있지 않느냐. 아까 봤죠? 뭐죠? 여기 도로 있잖아요. 유지로 돼 있죠. 지붕이 유지로 돼 있는데 포장은 돼 있고 도로로 돼 있죠. 그러니까 나는 도로가 있다. 그러니까 지적과에서는 아니 이건 도로를 볼 수 없다. 왜? 도로 제작에 올라가 있지 않고 지적법상도 도로가 아니다.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지적법상도 도로가 아니고 도로법엔 도로도 아니지만 건축법상 도로다. 그랬더니 건축법상 도로라는 거 어떻게 인정할 수 있느냐. 그래서 내가 같이 건축가로 갔죠. 이제 충주시에는 건축가가 있고 허가가가 있어요. 허가가에 가서 여기에 건물이 있고, 건물이 있을 때는 건축법에서 동도로에 건물을 지었을 때는 사도대상 올라간 걸로 보고 도로가 있는 걸로 보는 것이 아니냐. 그리고 도로가 없다면 건축허가를 내줄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그 담당이 여자인데 제가 보기엔 한 30대 중반쯤 됐는데 아주 합리적인 여자야. 그러니까 자기 권위주의를 막 내세워서 내가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건데가 아니라 내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 아니 민원인 말씀도 만들 수 있지만 저는 그걸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럼 왜 인정할 수 없느냐? 그랬더니 이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그것도 맞는 얘기라고 보는 겁니다. 여기 보면 여기 있는 게 건축물 과장이 건축물이 지어져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여기 뭐가 되어 있죠? 여기 보십시오. 여기 보시게끔 되면 허가일이 있고 착공일이 있고 사용승인일이 있죠. 사용승인일이 1973년도죠. 근데 허가 날짜고 착공 날짜는 없죠. 제가 이 여대부가 나는 건물이 지어져 있으니까 합법적인 건물로 볼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했더니 건물은 합법적인 건물이 됐습니다. 근데 도로는 합법적인 도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건축법의 도로를 볼 수가 없습니다. 왜 그랬더니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건축 허가일과 착공일이 있을 때는 정식으로 도로 사용 승인을 받아가지고 건축 허가를 받는 건데 허가일이나 착공일이 없이 사용 승인일만 받았다는 얘기는 도로에 대한 거 관계없이 그냥 건축 허가를, 다시 말하면 정식 건축법에 있는 것이 아니라 건물은 지어놓고 나중에 건축물 관리자, 비도시 지을 때 건축물 관리자만 만들어줬을 뿐이지 이 건물을 지을 때 땅 주인에게 정식으로 사용 승낙을 받은 것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정식으로 사용수당을 받았다고 했을 때는 허가일하고 착공일이 다 있는 거는 인정이 됩니다. 근데 나도 건축법을 잘 아는 사람으로서 건축허가와 착공일이 없고 건축 사용 승인일만 있다는 얘기는 그럴 수가 있어. 그러다 보니까 이 도로를 인정해 줄 수 없다.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해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여기서 반대로 얘기하면 건축허가를 받았는데 허가 날짜와 착공 날짜와 사용 승인 날짜가 세 개가 다 있다는 얘기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건축법에 의해서 사도법을 적용받는 땅이 되는 겁니다. 세 개가 다 있을 때는. 근데 그게 없을 때는 인정이 안 될 수도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은 3,800만 원을 내놨죠. 근데 내 땅으로 만들지도 못하다 보니까 돈만 날아간 거고, 천주교에서는 야 니네들이 해달라는 걸 다 해줬으니까 우리가 빨리 이쪽에 그 천주교 재단에서 병원을 지어야 되는데 빨리 건물을 없애달라고 재촉을 하는 거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게끔 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유튜브에서 나한테 물어봤던 사람이 네가 가르쳐준 대로 다 했는데 결과는 이렇게 됐지 않느냐야. 내가 무슨 그 유튜브 만난 사람하고 얘기를 해주면서 돈을 100만 원을 받아서 10만 원을 받았어. 아무것도 없이 이제 네 책임져야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다 보니까 할 수 없이 내가 건축가 가서 이 도로를 이제 해달라고 했더니 못 해주겠다. 하도 안 돼가지고 내가 감사과를 갔습니다. 감사과에 가가지고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이 땅에 80 먹은 노인네가 혼자 살고 있는데 여기를 철거하지 않으면은 판결문이 이렇게 났는데도 철거하라고 해야 되는데 도저히 안 되겠어. 내가 철거하려고 그랬더니 80매 낳은 노인네가 이 겨울에 이거 철거하면 나 어디 나가느냐, 난 죽어도 못 나간다 하고 얘기하는데 나도 그 노인네 나가라고 하면서 철거 못 하겠더라.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철거하지 않게끔 해줄 수 있는 방법을 좀 만들어 주십시오 하다 보니까 이제 감사과 직원이 지적과 부르고 허가과도 부르고 건축과도 다 불러서 다 물어봤더니 결국 가서 보면 지적과에서도 지적법에 도로로 만들어 있지 않으면 자르지 못한다는 얘기고, 건축과에서도 정식 건축 허가를 받았지 않기 때문에 자르지 못한다는 얘기고, 더더군다나 여기 뭐가 있냐면 여기 보면 건물은 아까 이게 한 동인데 여기 한 동이 뭐야? 나중에 추가로 더 지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왜 이렇게 땅이 많이 차지했나 고 봤더니 원래 건축허가 받는 땅이 이 땅에서 요만큼이 우리 땅이고 요만큼이 나갔는데 나중에 이만큼은 어떻게 한다? 더 진 거야. 그래서 내가 이거를 할 수 있는 방법은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여기 건물 친 것을 양성화 시켜가지고 이걸 대지로 만들어가지고 만들자 했더니 허가과에서 나한테 얘기하는 거야. 양성화가 좀 우리는 양성화 신청하면은 우리는 해드리겠습니다.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건축법이 바뀌어가지고 건축허가만 받는 것이 아니라 건축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도면만 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구조계산서도 제출해야 되는데 건축설계사무실에서 이 건물 구조계산서 해줄 때가 있을려나 모르겠네요. 하지만 접수를 시켜주신다면은 우리 감사과에서도 도와주라고 하니까 해드리겠습니다. 갔더니 건축설계사무소에서 아유 우리 이거 구조계산 해갖고 양성화 못 시킨다 이런 얘기야. 구조계산을 어떻게 내냐 이래요. 할 수 없이 다시 감사과 직원을 찾아갔어요. 감사과를 찾아가서 감사과에 가서 도저히 이게 양성화 시키는데 이게 구조계산에서 설계사무소 안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이걸 자를 수 있게끔 좀 해봐 주십시오 그랬더니 그 감사과 직원이 알겠습니다. 그냥 집에 가서 계셔 보시고 제가 그 담당 직원들하고 다시 한번 의논해보고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이러더라고. 한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연락이 안 오는 거야. 그래갖고 한 열흘쯤 지난 다음에 다시 갔습니다. 다시 갔더니 그 감사과 직원이 이거를 여러 가지 의논을 해봤는데 증축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양성화를 시키기로 해서 증축 허가를 내주기로 했는데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면서 다시 건축 설계 사무실을 가서 신청을 하도록 하십시오 해서 구조 계산 때문에 안 된다고 그랬는데 했더니 허가과 가서 다시 물어보십시오 그러더라고. 허가과 다시 갔어요. 허가과 다시 갔더니 그 담당 그 여직원이 이거를 회의를 했는데 1973년도에 지어진 건물을 앞에 증축한 걸 양성화시키고 항공사진도 보면 한 1974, 5년 정도서부터 있는 걸로 확인이 되니까 이 양성화시키는 거의 건축법규를 오늘의 건축법규가 아니라 76년도의 건축법규를 적용해서 76년도에는 구조견산을 집어넣는 게 없으니까 구조견산서 없는 걸로 해갖고 양성화를 시켜주는 걸로 결정이 났으니까 설계사무실 하나 지정을 해가지고 신청해 주시면 해드리겠습니다 해가지고 제가 다시 설계사무실에 가서 얘기를 했더니 자신 없는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설계사무실이 안 되고 해서 내가 안 된다고 하지 말고 담당 공무원들하고 다 얘기해보고 그 다음에 된다 안 된다를 얘기를 한번 해보시죠 그랬더니 그럼 제가 계약을 하기 전에 담당 공무원들하고 다 만나보겠습니다 했더니 3일인가 4일 있다가 연락이 왔어. 담당 공무원들 다 만나봤는데 협조를 해주겠다고 했으니까 계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해가지고 계약을 해서 현장 실측을 하고 착공계를 내고 준공계를 내서 준공을 받으면서 이게 지목이 전이면은 잘라주지도 않고 하필도 안 됩니다 하면서 이걸 다시 대지로 바꿔서 잘라서 합의를 해서 만들어 놓은 사건이 이 사건입니다. 이게 내가 2년이 걸렸어요. 2년. 그러니까 아무것도 없이 유튜브에서 한번 만나서 물어봐서 이렇게 하십시오 하고 내가 변호사한테 변호사를 하나 소개시켜줘 갖고 취득시효에서 이렇게 해갖고 잘라서 하라고만 하고 났다가 그 다음서부터 잘라주지 않고 건축을 안 해주는 바람에 그거는 변호사들이 못해. 건축을 잘하던 내나 할 수 있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서 갖고 했던 사례가 이 사례입니다. 아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게 보면은 여기 보면 그대로 뭐 유지돼 있고 군유지로 그대로 돼 있는데 여기 보면 건축물 과정이 이렇게 다시 만들어졌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여기 보면 앞에 있는 땅이 보면 이제 봅시다. 여기 보면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이 다 돼 있죠 이제는. 아까는 없었잖아요. 그러니까 새로운 건축물을 허가일, 착공일, 사용승인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아까 그 유지가 그러니까 현황도로가 이제는 건축법상 사도법에 사도로 되는 건데 땅 주인이 개인이 아니다 보니까 사도법을 적용받는 게 아니고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은 겁니다. 그러니까 건축법상 인정받았다는 것이 여기 뭐야? 이 날짜에 있는 건데 이게 허가, 착공, 사용승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땅의 도로를 내가 저거를 건축법상 도로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냐 할 때는 동도로를 위해서 건축허가 받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걸 우리가 입증을 해야 되는데 그 건축허가를 받을 때 건축물 관리대장만 있는 것이 아니라 건축물 관리대장에 허가를 착공일, 사용승인일 다 있을 때는 그거는 건축법상 도로를 인정받은 겁니다.